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컴 활용 능력에 관한 강의를 진행할 텐데, 그 활용 능력 중에서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한 검색 및 찾기 기능 만들기라는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 기능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한글과 컴퓨터 또는 아래 한글, 요즘은 이제 이게 한컴 오피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컴 오피스를 조금이라도 잘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기능 중에서 하이퍼링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라는 기능은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걸 가지고 뭘 검색을 하고 뭘 찾기를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예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예시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이미 이제 이 하이퍼링크가 연결된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자료를 정리하는 어떤 문서를 만든다고 칩시다. 여기는 1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밖에 만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가 넘어가는 문서라고 치면은, 여기에 뭐 계속적인 자료들이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많겠죠. 뭐 캐나다를 소개한다고 치자, 또는 캐나다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엄청나게 뭐 많은 자료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굉장히 뭐 광대한 자료들을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 캐나다 부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 스크롤을 이용해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퍼링크만 연결을 해놓으면은 캐나다면 캐나다, 그리고 다시 목차로 가면 목차, 중국이면 중국, 다시 처음으로, 뭐 영국,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이 기능을 하이퍼링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검색 기능 또는 찾기 기능.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마지막 5번 러시아 부분은 제가 연결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이 버튼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하시는 부분, 드래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입력이라는 이 기능을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이퍼링크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문서 중에서 러시아가 선택이 됐죠. 근데 여기는 이제 표가 있는데, 이 표가 뭐냐? 그럼 러시아 이 표가 몇 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 캡션 넣기라고 해서, 이거는 표 6번이 러시아구나. 그러면 이제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표 6번이 캡션 기능을 지웁니다. 삭제를 하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러시아 기능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입력에서 하이퍼링크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표 아까 말한 것처럼 6번을 선택한 다음에 넣기를 하면은 누르면 러시아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싶으면은 여기다 커서를 놓고 뭐 한 칸 띄워도 됩니다. 한 칸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이퍼링크를 누른 다음에, 자, 처음으로 이렇게 쳐놓고 여기서 표 1, 표가 1번이 아까 그 목차잖아요. 선택을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처음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영국, 중국이면 중국.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할 건데, 뭐 계속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컴 오피스에 있는 한글 활용 능력 관련된 강좌로 가독성 높은 표 만들기 및 편집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문서를 만들다 보면은 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표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 정리도 하고, 표를 기반으로 해서 뭐 디자인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사우나도 하고, 뭐 다 했어, 뭐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표를 기반으로 해서 뭐 내용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굉장히 가독성도 높고 효율도 높은데, 일단 표 편집에 있어서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문서를 좀 다룰 줄 아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표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표를 어떻게 사용하냐, 그 관점에서 조금 고급 스킬 또는 문제점 보완, 뭐 요 정도를 갖고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 뭐 이렇게 됩니다.
내용 굉장히 많죠. 한 5가지 가지고 이제 내용을 할 텐데, 일단 이 정도만 배우면 그래도 표 편집은 어느 정도 한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표를 다루면서 이런 것들이 왜 안 되지?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예제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자, 첫 번째로는 베이스라인을 넘지 않는 표 설정과 표 바깥 여백 설정 방법에 대한 이 2가지 내용을 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일단 제가 표를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이상 없다. 잘 해놨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뭐가 문제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재본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그 베이스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리거나 또는 그 재본 그 책자에 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글에는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이 뭐냐면은 이 안에서만 문서를 작성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이. 그러니까 위로는 이 라인을 넘어서면 안 되고 옆으로는 이 라인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표는 이 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냐?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일반적으로 이런 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정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래그를 해서 표를 선택하고 점을 선택해서 이 라인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표라는 게 이 베이스 라인에 딱 붙어서 꽉 차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더 표에다가 더 많은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표가 이 문서에 있을 때는 좌우 대칭이 딱 맞기 때문에 굉장히 눈으로 봤을 때도 가소성이 높게끔 좀 편하게, 좀 눈이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 대칭을 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냐? 뭐 간단합니다, 이것도. 자, 표를 선택을 하고 여기 표 편집에 보시면은 표 여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는 지금 좁게라고 해가지고 이 사이가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으로 하면은 이 사이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베이스 라인과 이 사이의 표 라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 예를 들어 넓게 한다. 그러면 이게 점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내용 채우는 게 굉장히 힘들고, 앞에 이제 이 여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없음으로 하면은 이 라인에 딱 맞게끔 이게 이제 표가 붙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에 딱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표 여백을 이게 없이 해서 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양쪽 사이드 베이스 라인에 딱 바짝 붙이는 게 좋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 표 글자처럼 취급하기와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는 거에 대한 설정에 따라서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표를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게끔 이게 해놓으면은 표가 2장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내용을 채우고 그 다음 내용에 이 한 줄이 안 들어간다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근데 글자처럼을 해놓으면은 이쪽으로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고 여기처럼 이렇게 표가 깨진 것처럼 나와. 이 밑에 베이스 라인을 넘어서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글자처럼 풀어놓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실습을 통해서. 그럼 어느 때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냐? 글자처럼 취급할 때와 안 할 때가 오고 왜 뭐 어떤 그런 설정이 있냐? 물론 있습니다. 이거를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은 이제 글씨처럼 됩니다.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도 커서를 여다 놓으면은 이게 글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 커서가 잡혀요. 그래서 뭐 엔터를 치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표 편집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커서가 안 잡혀요. 커서가 위에 잡히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위에 제목과 이 표 라인을 띄우고 싶다 하시면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표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 근데 글자처럼 하시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표 어디 안에다가도 그냥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밀리죠?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한 페이지 안에 표가 정리가 되면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이걸 글자처럼 만들어 놓으면 표 편집할 때가 편리하고, 이게 한 장이 넘어간다 하시면은 그걸 풀어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네 번째는 표 쪽 경계 나눔 설정 및 제목줄 반복 설정에 대한 기능인데, 이 표 안에다 글자를 입력할 때 이 표 안에 보면 이게 표 라인과 글자가 딱 붙어서 뭔가 조금 약간 압박감이 들지 않나요? 뭔가 좀 불편하거나 압박감이 들거나 또는 뭔가 좀 위태롭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반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통계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라인에 글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라인에 먼저 시선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읽을 때 이 라인이 시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굉장히 저하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띄워보자. 뭐 어떻게 띄우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를 커서로 옮겨서 띄웁니다. 옮겨서 그리고 뭐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하고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표를 이제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한 다음에 그냥 P번 버튼을 누릅니다. P번 버튼을 누르면은 표 옆에 있는 셀에 보면은 안 여백 지정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5mm 정도 설정을 해놓으면은 저는 5mm 정도 설정해놔요. 가장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5mm가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떨어지지. 근데 이런 경우는 여기만 예를 들어서 위아래만 뭐 예를 들어 2mm 제목 부분만 너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2mm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를 여벽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좀 안에 떨어지니까 괜찮죠. 자, 그리고 제목줄 반복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줄 반복 설정. 자, 이 기능은 어떨 때 쓰냐? 자, 지금 여기는 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이 벗어난 겁니다. 그럼 이걸 풀어놓으면은,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표로 설정을 해놓고 글자처럼 취급해놓고 글자처럼만 풀면은 이게 이제 자동으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안 넘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자, 그거는 왜 그러냐? 표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그 기능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쪽 경계에서 나누지 않음을 설정해 놓으면 나누지가 않아요. 나눔을 설정하면은 그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셀 단위로 설정을 하면은 그 셀 단위로 나누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나눔을 설정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나눔을 설정하면 이게 나눠지죠. 자, 이게 표가 나눠진 겁니다. 셀 단위로라는 거는 이 셀 단위가 이렇게 셀 단위가 되잖아요. 그럼 요 단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셀 단위로. 그냥 나눔을 하면 그냥 나눠지는데 셀 단위로 하면 셀 단위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이 빈 공간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셀 단위로 하다 보면은 이 셀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만큼의 빈 공간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그거는 설정을 잘 안 하고, 물론 이제 셀 단위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셀 단위는 저는 설정을 잘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넘어졌죠. 그래서 이게 총 2장에 걸쳐서 했는데, 제목줄, 그러니까 이 표준 이력서라는 거를 이 다음 페이지에도 위에다 표시를 하고 싶다면은 일단 여기를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단축키로는 F5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표 속성을 누르시면은 여기 셀에 보면은 제목셀로 먼저 표시를 하고, 이제 먼저 이 제목줄이라는 걸, 이 부분이 제목줄이다, 그걸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이게 표를 선택한 다음에 표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표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목줄 자동 반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뭐 나눔과 나누지 않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목줄 자동 반복을 선택을 하고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럼 그 다음 페이지도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쉽고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류도 많고 제대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문서를 작성해서 유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뭐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문서 작성에 있어서는 편집력, 그런 능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차별화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불편하지만 한 번 더 손보는 그런 어떤 작은 요소 하나가 어떤 문서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가독성이나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자는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을 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강의를 계속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지속적으로 계속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올해는 굉장히 많은 유튜브 영상을 유포할 겁니다. 만들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구독, 좋아요 클릭하셔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 HWP 파일을 PDF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일단 PDF로 변환하는 방법하고 PDF로 변환하지 않으면서 파일 자체를 수정도 못하고 인쇄도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활용 능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강의 내용은
PDF로 변환을 왜 해야 되냐, 그리고 PDF를 변환하는 방법, 그리고 PDF로 변환하지 않고도 HWP 파일로도 충분히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일단 PDF로 변환하는 이유는 수정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만든 자료 자체를 딴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수정해서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PDF로 변환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PDF로 변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PDF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버전을 또 사용을 하면 수정도 돼요. 출력도 되고 물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런 거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 한글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은 저장 버튼, 이 밑에 보면은 PDF로 저장하기가 있잖아요. 일단은 이 PDF로 저장하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쉽게 PDF로 전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이콘이 없다 하시면은 이 파일 부분에서 PDF로 저장하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도 물론 PDF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DF로 변환을 하시면 되고, 자, 쉽게 앞서 말씀드린 파일에서 PDF 변환을 하거나 또는 여기 아이콘에서 PDF 변환을 하시면 PDF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PDF로 변환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 여기 보시면 보안이라는 이 목차가 있고, 이 기능이죠. 기능. 여기서 이제 보안을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배포용 문서로 저장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쇄를 제한할 거면은 인쇄 제한까지 버튼을 클릭하고, 복사 제한은 복사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암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수정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되고 그리고 인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안이 요구되는 문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배포용으로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PDF로 변환을 하겠다 하시면 PDF로 변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컴 오피스 한글 활용 능력 강좌로 한글 100개 넘는 단어 한 번에 찾아 바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콘텐츠인데 컨텐츠라고 용어를 잘못 써서 문서를 작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까지 작업을 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서 수정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누락될 수 있고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용어 통일이 안 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기능은 아닌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간단하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예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컨텐츠라는 단어를 콘텐츠로 변경을 하고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컨텐츠라는 단어를 숨겨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이렇게 바뀐다 한 번에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페이지 분량이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들을 용어를 전체적으로 컨텐츠라는 용어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콘텐츠로 바꾼다.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들죠. 찾아서 하나하나 바꾸려면은.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컨트롤 F를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는 이제 찾기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꾸기 기능,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라고 입력을 하시고 콘텐츠 이렇게 하면은 하나하나 바꿀 수도 있고 전체를 한 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번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바꿨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결과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다 콘텐츠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있다. 간단한 기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하게 설명은 하지는 않고요. 요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컴 오피스 한글 활용 능력 관련된 강좌로 한글 용지 여백 설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된
여백 설정 값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특히 이제 공문서라든지 공기업이나 이런 데다 제출할 때 그쪽 기관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이 세팅 값들이 있습니다. 그 세팅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자.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잘 된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은 여백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컨텐츠,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컨텐츠라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컨텐츠 작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백 설정을 너무 이제 많이 해버리면은 컨텐츠 내용이 축소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백 설정을 또 많이 확장을 해버리면은 제본할 때, 뭐 책 제본이라든지 스프링 제본을 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인쇄할 때 글자가 찍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초반에 세팅을 잘못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30장까지 작업을 했는데 초반에 세팅을 잘못해버리면은 그 세팅 값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백 설정을 바꿀 경우 처음부터 다시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여백 설정을 잘 하고 나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추후에 여백 설정을 바꿈에 따라서 안에 있는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편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 세팅이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여백 세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본문 컨텐츠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여백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여기에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컨텐츠를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간혹 이 가이드라인이 넘어설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여백을 설정한 세팅 값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서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고, 글자 같은 경우는 이 테두리 안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여백이 되는 건데, 일단 여백 세팅을 하면은 여기 위에는 머릿말이 되고 아래는 꼬릿말, 그리고 양쪽에 여백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본 시에 여기에 이제 뭐 스프링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본드가 칠해져서 책 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백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백 설정을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여백 설정의 세팅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여백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여백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뭐 공공기관 뭐 채용 문서라든지 어떤 입사 서류 같은 걸 작성을 할 때에는 페이지 분량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뭐 2매 이내로 하거나 3매 이내로 하거나.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넉넉한 여백을 기반으로 해서 내 채용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일단 안에다 써야 될 내용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백이 크기 때문에. 그럼 채용 문서라는 거는 내가 최대한 제한되어 있는 분량 안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또는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장 많이 어필을 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백 세팅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본문을 작성할 수 있는 컨텐츠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딱 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오버랩을 해서 좀 보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여백 세팅을 하면 컨텐츠 부분이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버랩을 해보면은 딱 보면 알겠지만, 근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글자를 훨씬 더 적게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카 이미지를 든다고 쳤을 때도 도시카 이미지가 들어간의 만회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가면 여백을 너무 줄이고 본문 컨텐츠를 크게 이제 채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제본할 때 이 제본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스프링 제본 했는데 떡 제본을 하더라도, 책 제본이죠. 책 제본을 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이제 본드를 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백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너무 짧게, 여백을 짧게 잡으면은 컨텐츠, 이 안에 있는 글자가 이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 구멍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한두 장 뭐
채용 서류나 뭐 이런 한두 장 문서를 만들 때에는 일단 이런 책제본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도 된다. 자, 이 부분은 무슨 설명이냐면은 처음에 여백 세팅을 잘못하면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넓게 여백을 잡고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재본을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먹혀. 그래서 재본에 맞게끔 축소를 했어요. 그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카 이미지를 처음에는 다 이 세팅 값에 맞게끔 도시카 이미지를 다 만들어서 첨부를 했는데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넘어섭니다.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 줄여줘야 돼요, 일일이. 특히 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넘어서 버리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짧게 작업을 했다가 갑자기 이게 넓히는 경우에는 또 이만큼 줄어들게끔 이제 도시카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큰 이미지로도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작업을 굉장히 번거롭게 여러 번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100페이지짜리 문서라고 하면은 100페이지를 다 손봐야 됩니다. 200페이지면 200페이지, 300페이지면 300페이지, 1000페이지면 1000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 그걸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세팅 값을 잘 잡고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 그래서 여백 설정을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컴 오피스 한글에 보면은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편집 용지라는 부분을 찾으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여백을 설정하는 그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창이 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용지 여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위쪽, 머리, 뭐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이걸 설정을 할 때 전체 문서로 할 거냐, 아니면 현재 구역, 그냥 구역 나누기를 했을 때 뭐 2구역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3구역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4구역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문서를 다 이 세팅 값으로 적용하겠다, 또는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현재 설정값은 뭐 새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뭐 이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한 번씩 해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직접 느끼시면 훨씬 좋습니다. 좌측과 우측,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20, 이 정도면은 재본을 하더라도 재본에 걸리지 않게끔 이게 깔끔하게 재본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잡으면 이제 컨텐츠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안에는 상관없어요. 재본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 단지 머릿말과 꼬릿말을 넣으려면은 머릿말, 꼬릿말 자리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자, 그 정도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컴 오피스 한글 활용 능력 강좌로 머릿말, 꼬릿말 설정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머릿말, 꼬릿말을 사용을 하려면 먼저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일에서 편집 용지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위쪽 사이즈와 머릿말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릿말 사이즈를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이 사이즈가 0으로 되어 있으면은 머릿말 이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세팅을 하고, 기본적으로 뭐 한 요 정도를 기반으로 세팅을 해요. 왜냐면은 이 사이즈가 너무 커버리면은 안에 있는 본문 컨텐츠를 많이 작업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이즈는 뭐 한 요 정도면 적당하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서 설정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머릿말이 어디에 위치가 되냐. 일단 컨텐츠 부분은 여기가 위치가 되고, 이제 머릿말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머릿말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팅한 15mm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꼬릿말은 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문은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저번에 여백 설정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 전 강의를 한번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요 머릿말을 세팅을 하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제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아래 밑줄을 표시를 하고 그 경계선이죠. 이 본문 컨텐츠와 이 머릿말, 꼬릿말에 대한 경계선을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경계선을 아까 더 이제 넓히고 싶다 하시면은 이 사이즈를 더 증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경계선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밑줄을 긋고 이제 뭐 이렇게 작업을 해놓죠.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이 기능을 뭘로 했냐면 표를 편집해서 만들어 놨어요. 표를 이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뭐 일반적으로 표로 만들어 놔도 되고 뭐 입력해서 이 이 직선을 가지고 만드셔도 되는데 이 직선을 가지고 만드시면 편집하기 쉽지도 않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표를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떻게 하냐? 뭐 간단합니다. 자,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쪼개서 머릿말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모양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모양 없이로 해서 여기에 이제 표를 넣을 겁니다. 표를 넣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가 이 경계선 이 베이스라인에 꽉 차게끔 만드는 게 좋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강의를 보신 분들은 표 여백을 없음으로 하시고 이거를 이제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 편집에서 영역을 좀 약간 밝지 않은 색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머릿말 꼬릿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짙은 색으로 하면은 너무 눈이 띄니까 색상을 톤 다운을 좀 하신 다음에 전체를 없애고 이제 밑에만 표시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밑에 줄 긋는 것 같이 됩니다. 사이즈를 살짝 뭐 늘릴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이쪽은 이제 이 오른쪽 정렬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간단하죠. 꼬릿말도 마찬가지예요. 꼬릿말도 쪼개서 꼬릿말 설정을 하신 다음에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어렵게 해서 이 사이드 부분, 요 사이드 부분에 이제 꼬릿말을 넣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어려워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 좌측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은 이거를 좀 세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글귀 고정을 이제 삭제를 한 다음에 크기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만들 수가 있거든요. 위치도 이렇게 뭐 옮길 수도 있고 크기 저희 세팅을 해버리면은 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머릿말 꼬릿말을 넣어서 색인지 기능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크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면은 이 상단에 이제 쓰는 게 가장 좋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쪽번호 매기기를 했을 때 가운데로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양쪽 사이드에 꼬릿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쪽번호 매기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어디 위치에다 넣을 수 있는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운데 넣고 싶다 하시면 가운데 넣고 오른쪽에 넣고 싶으면 오른쪽, 뭐 좌측이면 좌쪽, 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하시면 이렇게 쪽번호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컴 오피스 한글 활용 능력 강좌로 화면 한쪽 보기와 두쪽 보기에 대한 간단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능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뭐 작업하는 데 있어서 뭐 편리하냐 조금 불편하냐 어떻게 하면은 더 활용적으로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들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자, 일반적으로 한컴 오피스 2018 버전 이후는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설정 값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제 이거를 좀 작게 해서 빨리 넘기려고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좀 줄여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페이지에 3장씩, 4장씩 뭐 이렇게 여러 장이 나오면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익숙하겠지만 한쪽씩 해서 작업했던 분들은 좀 낯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 장이 겹쳐서 나오는 문제. 한컴 오피스 한글 2014년도 버전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아래로 된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뭐 한쪽 보기, 두쪽 보기, 뭐 맞쪽 보기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한쪽으로 볼 수 있고 두쪽 볼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2018년도 버전을 깔고 나서 사용할 때에는
이 이제 아래쪽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당황스러웠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확대 축소에 있는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확대 축소에 관련된 창이 떠요. 여기 보시면은 한쪽 두 쪽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한쪽 보기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한쪽 보기가 됩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장 볼 때는 이렇게 넘기거나, 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장을 한 번에 보고 싶다 하시면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두 쪽 보기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자동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 장이 한 번에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요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컴 오피스 한글 활용 능력 강좌로 서명, 도장, 직인 문서에 완벽하게 삽입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문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이런 서명을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파일을 출력을 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이제 수기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10부 또는 20부를 제출할 경우에 이제 그걸 다 서명을 해야 되냐.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서명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일에다가 이제 첨부를 하면은 깔끔하게 제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도장이나 직인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진짜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A4 용지에 이렇게 서명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펜을 가지고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명된 파일을 이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이제 컴퓨터에다 옮겨야 되는데, 어려운 방법은 아닌데 이제 일반적으로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일단은 스마트폰에서 PC로 전송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에 있는 이메일 기능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방법,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P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을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 카카오 PC는 이제 컴퓨터에다가 카카오톡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 보면은 마이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엔드라이브였는데 최근에 마이박스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스마트폰에서 마이박스 앱을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다 업로드를 하고 네이버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굉장히 뭐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카카오 PC 버전을 통해서 전송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일단 카카오 PC를 컴퓨터에 설치를 합니다. 네이버에서 카카오 PC 치면은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휴대폰에서 내 카톡 프로필을 클릭을 하면은 나와의 채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찍은 사진을 전송하시면은 컴퓨터에서 카카오 PC를 실행을 하시면은 거기서 나한테 보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 보내는 방법, 두 번째 방법, 이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네이버 앱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로그인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쓰시는 분들은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있어요. 세 줄짜리.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메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플러스가 메일 전송입니다. 메일을 이제 작성하고 전송하는 그 기능인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창이 뜨죠. 메일 보내는 창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4개 쓰기. 4개 쓰기라면 나한테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첨부 파일을 선택을 해서 찍었던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은 나한테 이제 들어갑니다. PC에서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카카오 PC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직인 파일은 이런 파일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홍길동이라고 서명한 파일, 좀 두꺼운 펜으로 쓴 거고, 이건 얇은 펜. 이 파일을 어떻게 문서에 적용을 하냐. 문제는 이 뒷배경이에요. 이 뒷배경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죠. 일단은 뒷배경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첨부를 해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뒷배경과 이 문서에 대한 배경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서명 부분만 잘라서 붙인 거 아니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문서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인에 대한 어떤 검증 절차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뒷배경을 제거를 한 다음에 진짜 마치 수기로 사인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뒷배경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포토샵이나 이런 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뒷배경 제거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리무브 비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뒷배경을 무료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이렇게 되는데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미지 업로드라는 게 있죠.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사진으로 찍었던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이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게 떠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배경을 제거할 파일을 선택을 하고 기다리면은 이렇게 이제 뒷배경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이 쉬운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제거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진짜 마치 내가 수기로 쓴 것처럼 진짜 도장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돼요. 뒷배경이 아까 흰색이나 좀 누리끼리한 배경이었는데 그것들이 다 제거가 된 상태예요. 이제 이거를 실제 이제 문서에다 삽입을 해야 되잖아. 그럼 삽입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미 제가 이제 예제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홍길동이라는 이미지 파일을 제거한 다음에 뒷배경을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삽입을 했고 이제 직인 파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진짜 직인을 찍은 것처럼 뒤에 보면은 직인이라는 그 글자 자체도 그대로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예시 파일에다가 서명 부분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입력해 보시면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삽입을 하셔도 되고 뭐 그 이미지 파일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해서 이제 옮겨도 됩니다. 이 이미지 자체가 여기 이제 안에 있는 사인하고 좀 안 맞으니까 이걸 좀 자르기를 해서 좀 사이즈를 맞출게요. 먼저 사이즈를 이렇게 잘라서 맞추고 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을 고려해서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명에 위에 올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올려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자처럼 취급하기를 해제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기능이 있어요. 글 앞으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글 앞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도장 직인 부분도 입력해서 그림 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림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면 이렇게 되죠. 이것도 여기 사이즈에 맞게끔 자르기를 해서 잘라놓고 더 이제 여기 사이즈에 맞게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르는 게 좋고 글자처럼을 해제를 하고 이 기능을 통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서명 부분에다가 직인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를 깔끔하게 하기가 한글 문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툴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자, 이번 시간은 요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컴오피스 한글 활용 능력 강좌로 블록 합계 자동 계산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텐데 한글에서 엑셀 함수 기능이 약간 포함된 기능들이 있거든요. 물론 엑셀처럼 많은 함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합계 곱하기, 뭐 평균 요 세 가지 정도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어떤 거냐 반평균 성적을 구할 때 학생별로 뭐 평균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반평균 국어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평균에 대한 거 그리고 뭐 합계 그리고 곱하기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도구 블록 계산, 합계 기능을 통해서 기능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합계, 평균, 뭐 블록 곱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엑셀처럼 뭐 다양하게 그 함수를 적용해서 뭐 계산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라도 굉장히 활용적이다. 엑셀에서 옮겨가지고 이중적으로 작업할 필요 없이 이 세 가지를 할 때에는 그냥 한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단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지금 블록 합계가 적용이 된 상태예요. 적용이 되면은 여기에 이런 표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기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 일단 홍길동 국영수 과사 점수 평균은 82, 뭐 인격정은 7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반평균 뭐 5학년 일반 국어 평균은 뭐 84점 뭐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는 거 그리고 합계 뭐 이렇게 해서 합계 얼마나 되냐 원화가 뭐 한 명인데 교사는 3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총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그리고 곱 1 곱하기 3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리면은 간단해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서 블록, 합계 또는 평균 클릭만 하면 그냥 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마찬가지로 아랫부분도 전체적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똑같이 평균을 해주시면 평균이 들어갑니다. 반평균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물론 이렇게 해서 평균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합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급 총 몇 학급까지 있냐, 원하는 총 몇 명이냐, 교사 총 몇 명이냐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서 합계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숫자를 뭐 6으로 바꿨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 숫자도 변경돼요, 엑셀처럼. 그리고 이제 자, 반평성 기준이 학급별 구성이 1:3, 1:5라고 치고 이제 원화를 뭐 학급별로 몇 명이 돼 있냐, 학급하고 원화를 곱할 때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곱을 클릭하시면은 곱하기가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곱. 드래그 할 때 주의할 점은 두 가지를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드래그를 하고 그 값을 어디다 위치할 거냐, 위치한 부분까지 드래그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하셔야 돼요. 자, 어려운 기능이 아니라 그냥 마우스 클릭으로 몇 번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컴 오피스 한글에서 일본어 입력 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강의보다는 뭐 단순 기능 설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를 타이핑하다 보면 Shift 스페이스를 누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누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일본어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글자가 한글이 아닌 일본어로 이렇게 써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짜증이 나요. 일생에 일본어를 한 번도 쓰지도 않는데 일본어가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이 되면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없애는 방법, 일본어를 아예 삭제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정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설정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따라가셔도 되고 단축키는 Alt F2를 누르면은 이런 설정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일본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일단 이 항목에 일본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제 일본어까지도 이제 이게 변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바꿔놓으시면은 한국어하고 영어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어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